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대낮에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세차장, 세차를 마친 차량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단봉까지 부숴가며 질주하던 이 차는 인근 주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잠깐의 사고로 차량 앞부분은 온통 구겨졌고 차에 치인 세차장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자고등학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의 정체가 다소 황당합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 긴 머리의 여학생이 우산을 들고 두리번거리더니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복과 체육복 등을 훔치려고 몰래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 잡고 보니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여학생 교복이 좋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겨울철 얼음 낚시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그런데 얼음 위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어있는 저수지 한가운데에 일부가 깨져 있고 그곳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명용 튜브를 던져주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야 가까스로 튜브가 닿았는데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 끌어당긴 덕분에 빠진 사람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얼음판의 두께는 살짝만 내리쳐도 깨질 정도로 얇았다는데요. 얼음 낚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명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질책의 의미로 욕설을 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재판 얘기를 좀 해보죠.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네, 예. 뭐 결론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부수적으로 붙는 게 많아요. 40시간 폭력 치료를 위한 수강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습적인 폭력으로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혐의는 그겁니다. 201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운전기사 6분에게 폭언 그리고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이런 것 등등으로 이제 그 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만 봐서 그렇지. 당시에 녹취 파일 공개됐을 때 그 언어를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적어 보이거든요. 큰 제약회사 회장이 근데 집행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합의 때문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형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고 피해자가 또 이 회장의 선처를 요구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또 강하게 처벌하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폭력적 성향이 재발할 소지도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언어 얘기 많이 하는데 언어에 자기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녹취 파일에 나온 그 용어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충격이 줬는데 어쨌든 재판까지 가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